전남적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어린이집부터 전통시장까지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산세의 중심에 있는 목포는 야간 현장 점검, 인력과 장비 확충 등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전남 도로망 구축 사업이 국가계획 최대 반영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재정지원 대학 탈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도립대가 입학 정원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목포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와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현장 점검을 하고 방역 수독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밤 8시 합동점검반이 노래 연습장 점검에 나섭니다.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날마다 소독하고 있노. 이번 야간 특별점검 대상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을 포함한 노래 연습장 등 취약시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산하자 목포시가 전라남도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 특별점검을 시작한 겁니다. 공공시설과 인구 밀집구역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각 지역마다 비상자율 방역단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동주민센터 직원과 통장, 자생단체 회원 등과 비상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는 코로나19 확산 연결고리를 끊기 힘들 정도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곳에서는 잠시 멈춤 캠페인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춤입니다. 우리 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인력과 장비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임시 선별 검사소 확대로 검체 채취 건수가 늘어나자 인근 시군에서 10명의 간호 인력이 지원을 나왔습니다. 목포시는 보건소 그리고 안전청구과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신속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 이송 업무 지원을 위해 목포 인근 지역 소방서 구급차 석대도 목포 소방서에 배치됐습니다. 목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구급차 이송 사례가 늘고 있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목포 소방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보급하기 위해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확보에 나선 목포시. 최근 선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해경과 협의해 선박 입출항 시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에서도 피해 신고 접수가 시작됩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개관 첫 해인 지난해 우리나라 섬과 연안에서 자생생물 신종 후보와 미기록종 110종, 3만 2천여 점의 확증 표본을 확보했습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신종 후보종 14종, 미기록종 96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원관은 그동안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섬 연안 생물 자원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보전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국가계획의 역대 최대인 12조 8천억 원의 SOC 사업을 반영한 가운데 올해 전남적 지방도 사업에 최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보다 146% 증가한 2,351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등 61곳 249km 구간을 정비할 계획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도로망 구축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를 초래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건설사업 등록 말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재정지원 대학 탈락과 학내 구성원 간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도립대가 입학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전남 도립대학교가 내년도 학과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18개 학과 가운데 4개 학과를 폐지하고 1개 과를 신설해 15개 학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폐지가 결정된 4개 학과는 경찰경호과, 유아교육과, 보건의료과, 산업디자인과로 입학생 유치 경쟁력 등 교육 수요를 고려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입학 정원은 645명에서 410명으로 30% 감축한다는 방안.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수요를 이제 고려한 거고요. 학과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이제 이번에 좀 폐학과를 하게 되고. 4개 학과 폐지 대신 신설되는 학과는 귀농귀촌학과입니다. 연간 4만 명에 이르는 전남 귀농귀촌 인구를 고려해 귀농귀촌인의 창업과 직업 전환 교육 수요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남 도의회는 4개 학과를 폐지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관련 학과 재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연 이 과가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폐지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좀 더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와 학내 구성원 갈등 장기화, 교육부 재정 지원 탈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 도립대. 이번에 나온 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학교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대당 합당을 위한 최종 절차를 마무리 짓고 공식적인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양 당은 단순한 산술적 결합이 아니라 낡은 정치 문법을 타파하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적 통합 논의를 정치 특위를 통해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은 양당 당원들의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통합당의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합당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문화강국 전남위원회는 전남도의회에서 초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남 지역 문화예술인 2만여 명이 참여한 문화강국 전남위원회는 이재명표 문화예술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은 물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 과제까지도 구체화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해커에게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현대사무중공업 전산망 완전 복구에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지난 주말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뒤 데이터를 주고받은 네트워크가 마비되면서 설계 등 일부 공정에 지금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이르면 내일 일부 전산망이 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에 경찰 신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목포 북항 서남권 수산 종합지원단지를 방문해 목포 수역 수산물 유통 지원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폐쇄형 저온 위판장과 자동 선별 시설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까지 37억 원을 들여 구축하고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는 균특 전환 사업으로 192억 원이 투입돼 올해 건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쯤 강진군 강진읍의 한 당구장에서 불이 나 점포 절반가량을 태우고 출동한 119에 의해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점포 안 벽면에 있던 전선에서 불씨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외국인들이 단체로 복통을 호소해 보건당국의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양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어젯밤 베트남 국적 노동자 7명이 식사를 하던 중 5명이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양시는 식중독보다는 조리에 사용한 가스레인지에서 새어나온 이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150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한 나성범 선수가 내일 입단식을 갖습니다. 지난 시즌 FA 최대어로 꼽혔던 나성범 선수는 계약 기간 6년에 계약금과 연봉, 옵션을 포함해 15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달 23일 계약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장정석 단장과 김종국 감독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계 법령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세종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현행 지방의원 정수 산정 방식에 따를 경우 인구 증가 지역 의원 정수는 늘고 인구 감소 지역 의원은 줄어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56개 시책을 마련해 새로 시행합니다. 목포시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달라지는 시책은 일자리 경제 7건, 보건복지 여성 21건 등 6개 분야 56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과 반려견 동물 등록비 지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새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 활성화 등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직접 찾아가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버스와 학부모 통학 차량에 대한 5분간 주정차 허용이 가능하도록 승하차 구간을 지정 설치하되 안전성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 지역 7개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한 저탄소 식생활과 사회적 경제활동 등의 교육 협력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 확대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법원이 심석희 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동료를 험담하고 욕한 사실이 드러나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심석희 측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대표 품위 유지 위반을 인정한 겁니다. 징계가 확정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도 최종 무산됐습니다. 대표 선발전 1위였던 심석희가 이탈하면서 올림픽 출전 명단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선발전 4위 이유빈, 1위부터 3위까지만 주어지는 개인전 출전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고 6위 서희민은 상위 5명이 나가는 단체전 멤버로 뛰게 됐습니다. 선발전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월드컵에서 발목 골절 부상을 당한 김지우의 회복 여부도 관건입니다. 강한 출전 의지를 보이면서 8일 전에야 선수촌에 합류한 김지우. 올림픽 가서 스케이트 타는 것만으로도 다 기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타고 싶은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재활 단계에 머물러 있어 김상연맹 경기력위원회는 모레 선수촌을 찾아 김지우의 몸 상태를 직접 점검한 뒤 베이징 올림픽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을 이뤄낸 키움의 이정우 선수. 자신의 띠인 호랑이 해를 맞는 각오와 함께 결혼에 대한 걱정도 살짝 드러냈다는데요. 이명루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정우의 2021년은 화려했습니다. 사이클링 히트를 처음 경험했고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의 영예도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하셨고 제가 했어야만 이제 가능한 타이틀 이제 수식어인데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집안 서열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내가 지방 서열에서 1위였는데 지금은 정우가 서열이 1위죠. 정우 엄마가 2위, 내가 3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서열 순으로 하면은 가족의 모든 게 저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1위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조력자로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어머니를 꼽았습니다. 엄마가 10위죠. 거의 30년 가까이 야구선수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는데 베테랑이시잖아요. 먹는 거에 있어서 잘 챙겨주시고 정말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요즘은 진지한 고민도 생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과연 내 배우자가 이런 걸 다 맞춰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KBO 최고 좌타자이지만 예전에도 지금도 이정우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은 야구와 양치질할 때만 사용합니다. 양치? 양치질은 왼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야만 야구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무조건 알겠다 했죠. 너무 감사하죠. 올림픽과 포스트 시즌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팬들의 소중함을 느꼈던 지난해.